자, 스포츠 복지사 자격증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론 내용은요, 이제 스포츠 복지 2의 가치성, 그다음 스포츠 활동의 동기, 그다음 발달 단계 이론, 트레이닝, 기출 문제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스포츠 복지의 이해입니다. 자, 스포츠 복지라는 것은요, 스포츠와 복지가 결합한 것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체 활동의 총칭입니다. 소외된 계층이 스포츠를 통하여 복지를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 복지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총체적 제도 및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낸다 그러면 유아 스포츠 복지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스포츠와 복지가 결합한 것으로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의 신체 활동의 총칭, 그다음 모든 아동이 스포츠 통해 복지를 누린 상태의 의미, 아동 대상으로 스포츠 복지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총체적 제도 및 노력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스포츠 통한 교류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맞는 것 같지만 그랬죠.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복지 가치성은요, 먼저 스포츠 복지 평등이라고 있는데, 평등은 출신 계층 관계없이 기회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스포츠 복지 자유의지에 의한 스포츠 참여 및 학습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 복지의 민주주의, 모든 인간이 동등하며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복지의 사회적 연대는 상부상조의 정신과 사회공동체 의식을 의미합니다. 오타가 있는 점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스포츠 복지 가치성에 대한 설명으로 1, 2, 3, 4 중에 어떤 걸까요? 3번이죠. 자유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렇게 글자 몇 개를 바꾸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에 대한 건데요. 동기. 머레이의 성취 동기는요. 정서적 동기라 해서 외적으로 환기되는 동기. 즉 이제 어떤 정서가 생기면 그 정서를 일으키는 대상이나 환경에 접근하거나 멀어지려 하는 행동이 생긴답니다. 그 다음 생리적 동기는 생명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체 내부의 생리적 측면을 해석할 것인데요. 즉 공복, 갈증, 수면 등과 같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동인이 바로 포함되는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동기는요. 인간의 행동은 사회와 자신과의 상황에 의해 강하게 동기해져진다. 그러니까 스포츠는 경쟁과 협동하는 대인관계 속에 생겨지고 이 때문에 사회적 동기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내인적 동기는요.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스포츠 특유의 즐거움을 얻는 것에서 이끌려 운동을 하고 있는 내인적으로 동기가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지 목적을 가진 스포츠 활동의 동기는요. 상부상조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 그 다음에 경제적 동기, 자발적 동기가 있죠. 다 이해하시겠죠?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스포츠 복지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1번 정수 동기 맞죠? 2번 본능적 동기, 3번 사회적 동기, 4번 호기심, 재미, 새로움 주기 이거 뭐예요? 감성 이런 것들은 내인적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문화적 관점에서 유아 스포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체적 약점 때문에 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 창의적 놀이를 한다. 이게 틀렸죠. 오히려 신체적 약점 때문에 환경 영향을 받지요.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설명이고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아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체육학에서는 유아의 시기는 18개월부터 취약 전까지이다. 그죠? 2번 아동복지부에서 아동은 초등학생을 가리키고 어린이라는 용어는 1957년 소파 방전성의 제안에서 비롯되었고
4번 어린이 여원은 15세기 어렸다라는 의미에서 기인하였다. 2번이 잘못됐죠. 0세부터 18세입니다. 유아 스포츠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자 1, 2, 3, 4. 자, 4번 스콜라 학교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생산, 즉 노동 활동만 허용됐다는 것. 이게 잘못된 설명이죠. 춘추시대의 공자의 얘기에는 소년의 사, 그러니까 이제 활쏘기죠. 그 다음 말타기, 승마,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체 활동, 스포츠의 이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기원전 7세기 그리스 아테네 팔레스타라와 짐나지움, 뭐 체육학교 같은 건데 거기에 레슬링, 복싱, 구기 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 427년 고구려의 경당에서는 소년에게 궁술, 그쵸, 궁술, 뭐 이외에도 뭐 말타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교수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브루노는 선행 경향성 지식의 구조와 학습의 계열화와 처벌, 학습과 사고의 자극으로 분류했고요. 글래스터는 교수 이론적 요새 연속인 정사 결정의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였다. 브루노가 여기 잘못됐네요. 학습과 자극으로 분류하지 않고 강화, 상벌 이런 걸로 용어를 말하면서 이렇게 교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습 결과 때 피드백 만족을 얻게 될 때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고 강화는 내적 보호상일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는요, 이드, 에고, 초자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요.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의식, 무의식 이렇게 있거든요. 무의식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제 즉 비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 중간을 이제 그거는 자아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발달 단계는 요 세 가지로 해서 아이들을 이제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그다음에 잠재기와 생식기 이렇게 또 하나 나왔네요. 죄송해요. 생식기 등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유아 스포츠 지도와 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유아 스포츠 규칙 설명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한다. 맞죠? 시범을 통한 지도와 연습을 2, 3일도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수업 내용 연계되지 않고 다양한 내용을 준비한다. 연계돼야 되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확산해야 됩니다. 자,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론을 잘못 설명한 것은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 4번이죠. 4번은 잠복기가 아니라 잠재기. 이때는 기술, 습득, 학습, 좌절로 인한 어가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에릭슨의 자아 발달이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순서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각각의 단계는 그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각 단계에서 주어지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개인이 적절하게 해결할 때 가장 완전한 기능을 하는 성격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단계별 심리사회적 위기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만약 위기와 갈등이 처음부터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실행과 자율성과 같은 긍정적 요소로는 성장 발달하는 자아 속에 스며들어 보다 건전한 발달이 보장됩니다. 반대로 갈등이 계속되거나 초기에 불만스러운 양상으로 해결되면 자아 발달은 손상을 받고 불신, 수치감, 의심 등의 부정적 요소가 자아 속에 통합되겠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게 획득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발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에릭슨의 자아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극복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자아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관심을 있지 극복하고 뭐 변수의 섞이 발달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에 따라서 발달과 퇴행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의 발달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스포츠와 사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사회화는요, 아동이 성장하면서 언어, 사고,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 양식을 학습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교육적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 활동은 단시간과 작은 공간에서 사회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스포츠 복지사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설계하며 학습자에게 교사와 코치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또한 수업 과정에서 친구처럼 동기유발자나 경쟁 상대가 되어야 하고요. 부모처럼 안전을 생각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자, 13번 스포츠 복지의 자질 여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도덕적 인격과 교양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폭넓은 교육적 배경을 지녀야 합니다. 많은 경험과 지속적 연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한 복지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복지사의 관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아 스포츠 지도할 때는요, 유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대상과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프로그램 내용은 단절 없이 진행하며 규칙은 간단하게 설명하며 시범 위주로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칙은 즐겁게 숙지하도록 하며 집단 심리를 파악하면서 언어, 표정, 지도모 등을 달라야 합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고요. 자, 구조기능주의론입니다. 기능주의는 사회체제를 어느 정도 내적인 일관성을 갖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능적 단위라 보며 모든 문화 사회 현상들은 그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각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고 파악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의도하고 인식한 결과를 낳는 드러난 기능과 그렇지 않은 숨겨진 기능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기능 이론을 스포츠 복지에 적용하면요, 인간관계에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위치에서 목적을 가지며 유기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와 기능을 가지며 존속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스포츠를 통한 복지활동은 소외계층도 사회구조 속에서 목적을 지닌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도록 동기를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생활 스포츠와 복지 스포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생활 스포츠가 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복지 스포츠는요, 최소한의 인간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생활 스포츠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자유시간에 행하지만 복지 스포츠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협의된 시간에 행해집니다. 욕구 충족을 위해 모든 시설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행해지는 생활 스포츠와 다르게 복지 스포츠는 제공된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인권 차원에서 행해진다는 것이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트레이닝은요, 목적이 건강 유지, 기술 향상, 체력 향상, 부상 예방 등이 주된 목적입니다. 트레이닝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관리하기 쉬운 단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주기는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또한 개별성 원리는 체력 수준과 부상형에 따라서 선수들의 트레이닝 강도를 구분해 실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개별성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 트레이닝 요소에는요, 질적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는 운동 강도, 운동 형태, 이게 바로 질적 요소고요. 그 다음 운동 빈도와 운동 시간은 양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정적 유연성 트레이닝은요, 가동 범위 증가에 효과적이고 가능한 매일 실시하는 거 좋고요. 금방 주에 자극하지 않도록 천천히 실시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가동 범위를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스피드와 아동기 유산소 트레이닝 효과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트레이닝 계획의 원칙을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전면적 신체의 발달을 기초로 하는 전면성의 원칙과 운동 효과를 위해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자각성의 원칙, 그리고 신체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점증적으로 조절하는 점진성의 원칙, 그리고 기술 습득이나 의지력 함양을 위한 반복성의 원칙, 개인차를 고려하여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개별성의 원칙, 트레이닝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자극을 주는 과부하의 원칙,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계적인 훈련 계획으로 실시하는 계속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 시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에 따르면서 현명하세요. 그러면 그쵸, 그 브라이스 스포츠 활동에서 상해가 발생 시 먼저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스 얼음찜질을 하면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친 부위는 상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거지나 붕대 등으로 압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분은 심장보다 높이 올려서 붓기 예방이라든가 염증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기출문제, 스트레칭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은, 자, 신체 활동에서 부상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동을 위해서 근육의 길이와 관절을 자극하여 장력과 가동 범위가 변하게 하는 신체 활동 동작입니다. 유아 대상으로 러닝 동작과 같은 워밍업으로 체온과 심박수를 올리고요. 동적 스트레칭에서 적적 스트레칭을 거치면서 본 운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뉴 스포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규격이 통일된 근대 스포츠와는 달리 규칙의 유연성과 게임의 간이성 등을 특징으로 해서 하는 참가자 지향적인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새롭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존재했는데요. 새롭게 소개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아를 내세우라는 스포츠는 도구는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형태의 스포츠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 복지사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